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폴 조지의 시즌 아웃이 발표됐습니다. 참 놀랍기도 하면서 또 새삼스럽지 않기도 하면서 또 실망스럽기도 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결국 폴 조지의 이번 시즌 출전 경기는 딱 50%, 41경기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자, 폴 조지 결국 시즌을 접었습니다. 샴즈가 오늘 보도를 했고요. 시즌 내내 여러 부상에 시달렸죠. 지난 월요일 왼쪽 근육과 무릎에 주사를 맞으면서 결국 최소 6주 동안 결장해야 된다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남은 경기 모두 제외 결국 시즌 아웃 통보를 받았습니다. 폴 조지는 건강한 선수가 아니죠. 네, 특히나 최근 6년 동안 5차례나 60경기 미만 출전에 그쳤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폴 조지의 건강은 사실 뭐 변수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상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만큼 좀 많이 빠지는 선수였고요. 이번 시즌에도 결국에는 60경기를 넘지 못했습니다. 2019-20 시즌에 48경기, 그리고 54경기, 31경기, 56경기, 그 다음에 FA를 앞뒀던 지난 시즌은 몸 관리가 잘 됐습니다. 74경기, 그리고 장기 계약 받자마자 41경기 들어 누웠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FA를 앞둔 시점에서는 몸 상태가 좋고 어떤 식으로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공교롭게도 지난 6년 동안 5차례 60경기 미만 출전이었는데 FA를 앞둔 시점에서 딱 74경기를 뛰었었습니다. 자, 2월 8일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이적 이후에 업로드한 팟캐스트가 필라델피아 이적 이후에 넣었던 야투 성공 개수보다 더 많다는 보도가 있었죠. 참 이것도 저도 처음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었는데, 팟캐스트 업로드가 288개였어요. 유튜브에 올린 업로드 양이.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야투 성공 개수는 197개였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물론 쇼츠까지 포함이긴 합니다만 야투 성공 개수보다 무려 100개가량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니 민심이 좋을 수가 없죠. 레딧 같은 데 가보면 폴 조지 전부 다 F차로 도배돼 있고 악플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결국에 폴 조지가 이런 민심을 반영을 하기라도 하듯이 2월 27일에 드와이트 하워드 에피소드를 끝으로 팟캐스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좀 더 내가 집중하고 정신을 가다듬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악플러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농구 팬들에게도 먹잇감을 준 거죠. 왜냐하면 이때도 이미 폴 조지는 해롱해롱이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농사도 완전히 나가리가 된 시점이었는데 약간은 좀 눈치가 없는 행동이 아니었나. 지금 우리 팀의 상황이 이렇고 내 사정이 이런데 다른 선수, 다른 팀, 그 다음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시즌 도중에 털어봤자 뭐가 남는 게 있겠냐고요. 내 앞가림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폴 조지가 나이를 제법 먹은 베테랑인데 사리 분별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플레이오프 피가 아니라 팟캐스트 피, 폴 조지는 팟캐스트도 접고 시즌도 접게 됐습니다. 자, 부상 종합 세트가 되고 말았죠. 폴 조지 2사 2호 시즌 앞두고 FA로 필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즌 초반부터 무릎 과신전 부상을 연달아 입었어요. 10월에도 입었고 11월에도 다쳤습니다. 프리시즌 때 다치고 시즌 도중에 다치다 보니까 이게 무릎 과신전은 또 만전을 기해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더디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손가락 힘줄 부상까지 입었어요. 여기에 최근에 사타구니 통증으로 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릎, 손가락, 사타구니 진짜 부위도 다양하게 다친 거죠. 결국에는 41경기 출전 이후에 셧다운. 올 시즌 기록 처참합니다. 32.5분 16.2득점, 5.3 리바운드, 4.3 어시스트, 필드골 43%, 3점은 35.8%. 이게 과연 200미를 받는 선수의 성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4년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폴 조지가 1990년생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1년 정도를 제외하고 한 2, 3년 내에 승부수를 띄우고 또 승부를 봐야 되는데 첫 1년은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물론 필리의 농사가 망한 데에는 폴 조지의 지분만 있는 건 아니죠. 조엘 엠비드가 더 큰 문제긴 했습니다만 둘이서 100밀 이상 먹는 선수가 한 선수는 41경기, 한 선수는 19경기 뛰고 끝냈으니 앞으로 이 폴 조지의 잔여 계약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더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돈이 줄줄 셉니다. 연봉 최상위권 2명의 출전 경기가 도합 60경기였어요. 네, 엠비드는 50밀, 그 다음에 폴 조지는 49밀을 받는데 정확하게 이 두 명이서
100밀 이상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25, 26 시즌 때는 이 두 명이서 거의 한 107밀 받아가고요. 그리고 26, 27 시즌 때는 이게 110밀이 넘습니다. 와, 미쳐버리는 거죠. 데리모리 단장, 데리모리 사장은 사실 빤스런을 하던지 아니면 잘리던지 제가 봤을 때 제정신으로 지금 이 연봉 구조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엠비드 19경기 출전 후에 시즌 아웃이고요. 폴 조지 41경기 뛰고 시즌 아웃. 그리고 타이리스 맥스는 52경기에 나섰는데 3월 4일 이후에 개점 휴업입니다. 허리가 안 좋아요. 제가 판타지 선수로 데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했거든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3가 이렇게 골골대고 또 타이리스 맥시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맥시도 이대로라면 60경기 넘게 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연봉 구조를 보시면 엠비드 폴 조지가 매 시즌 100밀 이상 받아갑니다. 그리고 타이리스 맥스가 35밀인데 아래쪽으로는 전부 다 저렴하죠. 8밀, 5밀, 4.2밀, 4밀. 그러니까 이 두 명에게 굉장히 좀 기형적인 구조의 연봉이 매겨져 있다,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 조지는 앞으로 잔여 계약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 오프시즌 때 필라델피아가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냐? 안 되죠. 이걸 누가 사가냐고요. 그냥 폴 조지를 셀러리 덤핑과 어떻게 교환이 되면 모르겠지만 셀러리를 맞춰야 되잖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픽도 없어. 그 다음에 조엘 엠비드, 폴 조지는 완전히 악성 매물이야. 그렇다고 맥시를 내보낼 수는 없으니 진짜 어떻게 본다면 피닉스나 혹은 댈러스보다 더 갑갑한 상황입니다. 자, 67경기를 치른 현재 필라델피아의 성적은 23승 44패입니다. 승률이 34.3%. 동부 컨퍼런스 12위에 그치면서 일찌감치 그냥 봄 농구는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프 다우틴 주니어라든지 혹은 제라드 버틀러라든지 하여튼 이런 선수들로 지금 채우고 있어요. 퀸틴 그라임스가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자, 2025 오프시즌 폴 조지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잭 라빈이 지난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 됐잖아요.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고 봅니다. 잭 라빈은 나이라도 95년생이지 폴 조지는 90년생입니다. 그리고 잔여 계약이 3년에 165밀이 남아있고요. 트레이드 키커까지 있어요. 트레이드가 되면 15%를 또 줘야 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완전. 여기에다가 폴 조지는 이제 5월 한 달 하고도 한 10일, 13일 뒤면 35살이 됩니다. 30대 중반이 되고 폴 조지의 지금 몸 상태, 폴 조지의 마인드셋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저는 똑같은 90년대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보다는 더 빨리 노쇠하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래먼드 그린이나 또 클레이 탐슨 같은 선수도 있고. 자, 그런데 남아있는 연봉을 보시면 25, 26 시즌 51.7밀, 26, 27 시즌 54.1밀, 27, 28 시즌 56.6밀의 플레이 옵션인데 저거 옵트 아웃 할까요? 저는 무조건 옵트 인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폴 조지의 계약은 풀 개런티로 27, 28 시즌까지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금액을 포기하고 다시 FA로 나가기에는 폴 조지가 이때는 37, 8이 되는데 스테픈 커리나 혹은 르브론 제임스나 듀란트 같은 그런 클래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 미래지만 옵트인을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27, 28 시즌까지 지금 매년 그냥 54, 5밀씩 줘야 되는 겁니다. 갑갑한 거죠. 3년 165밀의 트레이드 키커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래서 폴 조지는 필라델피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필라델피아의 상황은 댈러스 매버릭스나 혹은 또 다른 팀들에 비하면 훨씬 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피닉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피닉스는 듀란트 팔면 그래도 1라운드 픽 2장이라도 받아올 수 있어요. 데빈 부커까지 팔고 그냥 팀을 아예 리셋할 수도 있어. 근데 필라델피아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전통의 명문이고 또 이번 오프시즌만 하더라도 데릴 모리 최고다. 왜냐하면 싼 선수들 많이 데려왔죠. 그 다음에 켈리 우브레 주니어 재계약했죠. 여기에다가 또 케일러 마틴도 데려왔죠.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필라델피아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냥 퀸틴 그라임스의 발견,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폴 조지가 또 언제 팟캐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분간은 자중하고 잠수 타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팬들도 많이 포기한 것 같아요. 원래 이 필라델피아는 워낙 강성이고 그 다음에 또 필리건이라는 단어도 있을 정도로 필라델피아 필리스, 그 다음에 또 필라델피아 세븐틱서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풋볼팀까지
엄청난 팬덤, 아주 뭐 강성인 그런 팬덤을 자랑합니다만 최근에 필라델피아 홈 경기장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서스 팬들도 이미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은 완전히 망치게 됐고, 그리고 폴 조지와 엠비드 둘 모두 다 또 멋지게 재활해서 다음 시즌 때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팟캐스트 P 폴 조지에 대한 컨텐츠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 라방은 3월 20일 목요일 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밤에 또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주제의 티어 매기기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목요일 밤에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15만이 머지않았으니까 구독도 꽉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